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명인학원 김정현 국어에서 주역고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강창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별로 안 온다고 제가 말을 듣고 또 날씨도 별로 안 좋아서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네. 일단은 저희 주역고를 일단 입학하게 된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입학하게 된 것부터 일단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근심과 걱정이 시작이 되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도대체 주역고라고 하는 학교는 국어를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는가,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중학교 시절의 국어하고 고등학교 시절의 국어가 어떻게 다른가까지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제 중학교 국어랑 조금 어차피 주역고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비교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자, 중학교 내신, 그러니까 내신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중학교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과서예요. 요 주변 학교들이 좀 최근 들어서 중학교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선생님들 나름대로 선생님들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교과서 밖에 있는 작품들을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미리 주어진 시험 범위에서 100%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시험을 앞두고 길면 한 달, 짧으면 한 2주에서 1주 정도만 공부하더라도 솔직히 90점 넘기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라고 하는 과목을 도대체 왜 학원을 다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죠, 실제로.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조금 달라요. 고등학교는 물론 교과서 선생님 자료, 그러니까 시험범위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시험범위에서 중학교에서는 100% 나왔다고 한다면 고등학교에서는 정말 많이 교과서를 쓰는 학교는 한 70%. 정말 적게 쓰는 학교, 운종고나 이런 학교들은 5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30에서 50%는 어디서 나오냐? 시험범위 아닌 오늘 처음 보는 저희가 외부 지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외부 지문은 교과서 밖 자료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작품이나 처음 보는 지문들을 뜻해요. 얘가 이제 30에서 50%를 차지합니다. 요거는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지문입니다. 아니 그럼 내가 배우지 않은 작품인데 나온다는 거냐? 맞아요. 네. 배우지 않은 작품이 나옵니다. 처음 보는 작품. 그게 말이 되냐? 네, 말이 돼요. 왜냐하면 수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수능 시험 범위가요, 고등학교 전과정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전과정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2학년에 이제 문학교과서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문학교과서 한 권에 대략 많으면 100작품? 적어도 50작품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교과서가 6종, 7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300-400작품 있는 거,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많은 양이 수능의 시험범위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모든 작품을 공부하고 수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긴 해요. 한 40대쯤 수능 보면 돼요. 근데 그때 가서 수능 의미가 없진 않겠지만 우리는 지금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지금 12월부터 예비고일 수업을 쭉 했거든요. 2달 넘게. 그 기간 동안에 조금 집중했던 게 바로 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름은 수능국어라고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수능국어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처음 보는 작품을 내가 그 자리에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저희는 수능 국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리 사전에 알고 있는 지식, 그거는 여기까지는 돼요. 여기까지도 됩니다.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신을 6주에서 7주 정도 준비를 하거든요. 6주에서 7주 정도 준비하면 여기서는 거의 틀릴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등급이 갈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 때문에 저희가 지난 방학 동안 그 작업을 했던 거고, 또 앞으로 내신 대비가 시작될 텐데 그 기간에도 물론 여기에다가도 중점을 두겠지만 여기도 만만치 않게 준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등학교 국어와 중학교 국어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첫 번째 시험을 보고 굉장히 당황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때 국어 공부 안 했어요. 그냥 대충 놀다가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 일주일 전에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면 80점, 90점 쉽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아 그래 어려우니까 내가 또 준비도 한번 해보자. 2달 가까이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60점이 나와요. 완전히 멘탈이 터지는 거죠.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까지 가게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를 망칩니다. 실제로 많이 망쳐요. 아 기말엔 잘 봐야지. 기말에도 망쳐요. 왜? 여전히 자기 고집을 못 버렸거든요. 자기 하던 스타일 그대로 했거든요. 백날 첫날 얘기해도 특히나 중학교 때 잘했던 친구들일수록 백날 첫날 얘기해도 자기 스타일 못 버립니다. 자기 고집 못 버려요. 그러면은 결국 평범한 학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학교 때 잘했던 친구가. 오히려 중학교 때 좀 약간 어리버리하지 않나 저 친구? 했던 친구들이 그냥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하면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와요. 예. 결국 자기 고집을 잘 버려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뭐에 빠지느냐? 아, 나 수시 안 해. 난 정시파야.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내신이 안 나오는데 정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내신에도 이미 수능 내용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당연하잖아요. 내신 국어하고 수능 국어가 다르지 않거든요. 나는 수시는 버리고 정시만 노릴 거야. 그런 친구들 100% 나중에 와서 저 왜 수시 안 시켜주셨어요? 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우리 주역고 졸업생입니다. 주역고 졸업생 친구인데 그 친구가 1학년 마치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다른 영역은 다 1등급인데 내가 국어만 3등급이다. 나는 의대를 가고 싶은데 이 국어 3등급 때문에 의대를 못 간다. 나는 수시 안 하고 정시를 노릴 거다. 제가 얘기했어요. 헛소리 하지 마. 네가 왜 정해? 그건 대학이 정해주는 거야. 네가 왜 잡고 있는 두 줄을 둘 다 놀라 그래? 뭐라도 모르니까 둘 다 잡고 있어. 그 친구 결국 연대 치대 갔어요. 수시로. 그때 났으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신을 버린다고 해서 수능이 잘 나올 거란 보장이 없어요. 반대로 수능을 버린다고 해서 내신만으로 대학 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결국 다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최근 고등학교 트렌드, 고등학교 내신 트렌드는 점차 이쪽 영역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역고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만 주역고는 주역고는 근데 아직 약간은 조금 구시대적인 면이 있긴 해요. 좀 이따가 이제 기출문제를 제가 한번 같이 봐드릴 건데, 이 운전고나 대진고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아직은 수능 영역보다는 좀 암기된 지식 위주의 내신이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도 30%가 들어가긴 해요. 네, 그래서 요게 조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학교가 주역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요 정도 하고요. 제가 이제 주역고의 시험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세 번째 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주역고의 특징해서 외부 지문과 개수 맞추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외부 지문은요 사실 주역고만의 특징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다 갖고 있는 특징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지문입니다. 여기 왼쪽에 14번 보이시죠? 14번 여기 나와 있는 보기 선지에 나와 있는 이 시조들은요 수업 시간에 한 번도 다루지 않은 시조들이에요. 물론 학원에서는 하죠. 물론 학원에서는 수업을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작품들입니다. 그 아래도 보이시나요? 현대시들 나와 있는 거. 뻘 닦는 나무, 별 닦는 나무, 십자가 이런 작품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작품들이에요. 물론 윤동주의 작품이나 다른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은 학교에서 언급 정도는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시 작품 자체를 공부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리에서 보고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요거 내가 오늘 처음 보는 시조인데 어떡하지?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쫄지 않으면 돼요. 내가 못하는데, 나 모르면 못 푸는데, 그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모르면 못 푸는 게 아니고 몰라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고등학교 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수능도 마찬가지고 몰라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그걸 해결하고 나가는가, 그걸 보는 시험이 수능 시험이고 내신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알려주고 보는 시험은 이제는 없다는 거. 좋은 등급을 받고 싶다면 무조건 여기를 정복해야 된다는 거. 자, 근데 한 가지 더. 이게 주역고가 진짜 짜증나는 점인데, 바로 뒤 페이지. 여기 보시면, 참고로 요거는 이제 작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지입니다. 네.
근데 제가 너무 전형적인 주역고 시험지라서 제가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16번 문제하고 22번 문제 보이시죠? 이런 얼토당토 않는 문제를 내요. 정말 주역고 스타일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런 문제를 낼 때는 예를 들어서 보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서 1번 기역, 2번 기역, 니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문제를 내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내거든요. 근데 주역고는 좀 달라요. 여러 개를 주고 여기서 맞는 게 몇 개게 이렇게 내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거는 실력 문제가 아니고 운 문제 아닌가요, 사실?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잘못된 거야. 근데 그거 골랐는데 또 맞는 걸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우연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정말 학생들이 많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어디서 내냐면 교과서 어디 구탱이, 선생님만의 자료 어디 귀탱이, 혹은 정말 지독한 선생님들은 자기가 수업 시간에 말한 거. 학생이 와서 따져요. 이거 교과서에 없는 건데 뭡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했잖아. 할 말 없어요, 그럼. 정말 열받는데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주역고가 가장 좋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괴로워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딴 거 없어요. 여기를 잘해야 돼요, 여기를. 여기를 정말 6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게 바탕이 되어야, 내신은 요게 바탕이 되어야 얘를 미리 공부해 놓은 것도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가 준비를 해줘요. 물론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대략 한 10개 나온다고 하면 7개는 비슷하게 맞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역고를 제가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 진짜 10개 중에 한 7개는 비슷하게 맞춰온 것 같아요. 정말 이거 나 잡혀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슷하게 나온 적도 있어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되려면, 그게 힘을 받으려면, 그렇게 준비를 해준 게 힘을 받으려면 여기가 완벽하게 돼 있어야 돼요. 주역고는 특히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너무 걱정되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틀리는 건 여기서 틀린다는 거. 오히려 여기서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앞으로 다시 가주실게요. 두 번째 페이지 잠깐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변별력을 위한 외부 지문을 출제하는데 거기도 제가 써놨죠. 결국은 시험 범위다. 시험 범위가 메인이 돼야 된다. 시험 범위가 일단 되어 있어야 외부 지문이 뭐가 나오든 대처가 될 수 있다. 또 문제풀이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매주 숙제 새롭게 나가요. 매주 한 권씩 책이 나갑니다. 숙제 교재가. 계속 풀어오면 돼요. 근데 이게 숙제를 또 안 해와요, 애들이. 그럼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남겨요. 오늘 숙제 안 했네? 남아서 하고 가. 그럼 다음 주부터 기가 막히게 해와요. 집에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애들이. 그래서 집에 너무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숙제를 기가 막히게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솔직히. 조금씩 나눠서 풀어오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좀 미루고 하다 보니까 못 해오는 거거든요. 그럼 풀 시간 줄게. 남아서 하고 가.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해옵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도 또 계속 훈련을 해야 되고, 이거는 이 평소는 내신 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신 기간 아닐 때.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또 이제 쉬는 애들이 있어요. 한 2, 3주 쉬고 저 기말 내신 때 들어올게요. 그러면은 다시 또 제로예요. 이거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계속 가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또 중간중간 또 모의고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대비하면서 또 내신도 대비하고. 그러니까 공부는 계속 해야 돼요, 이제 3년 동안. 4년 하고 5년 하기 싫으면 3년 동안 계속 해야 됩니다. 제가 또 5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 맨 아래 보시면 이제 5주차, 5주차 돼 있는데, 시험 전날 마무리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4단계에 보시면 직전 보강에 선생님만의 비밀 노트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이제 또 제가 손으로 다 써서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요. 팔도 되게 아파요. 솔직히 학생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보기 안 좋다고. 제가 글씨가 별로 안 예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이거 컴퓨터로 쳐가지고 주세요 이러거든요. 저도 그래서 컴퓨터로 쳐서 줘봤어요. 근데 안 봐요. 희한해요. 이게 선생님도 고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게 대충 쳐서 주면 뭐야 이거 쉽게 먹으려고 그래. 버려요. 제가 막 손으로 막 써서 주면 수고했어 좀 볼게 이러고 딱 본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보더라고요. 학생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고생해야 돼요. 그래야지 학생들이 좀 미안해서라도 보더라.
그래서 굳이 손으로 적고 있습니다. 좀 힘든데 사실. 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뭐 후기고요, 후기.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저희 시간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마 대부분 1학년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1학년은 이제 일요일 7시, 10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제 안내문이니까 제 수업 시간만 적어 놓은 거고요. 사실 저희 학원에는 토요일 반도 있어요. 네, 토요일 반 똑같습니다. 시간은. 물론 그 시간은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토요일 날도 시간이 있으니까 혹시나 일요일 날 이 시간이 조금 힘들면 토요일 날 시간으로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